아니,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해. 너는 일도 못하는데 가르쳐서 키워놨더니 적반하장이구나. 어디 한번 문 닫게 해줄까? 당신 목숨 두 개야? 전 세계에서 관광 명소로 유명한 체코의 프라하 한 레스토랑에서 가게 주인과 동양인 사이에 고함이 들리고 무언가를 집어 던졌는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리려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미하리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체코 프라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이고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했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체코 프라하를 배경으로 만든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제가 사는 도시는 참 아름다운 관광 명소랍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려고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매니저로 일하는 레스토랑에 한국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라하에 있는 레스토랑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매출은 점점 줄고 거기에다가 주방 보조 알바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직원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욱이 레스토랑 주방 보조 알바는 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주방 보조는 주방장처럼 월급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업무 강도는 꽤 높으니까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방 보조를 구할 때 요리 전공자를 뽑으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요리 전공자는 이제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요리에 센스만 있어도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어느 주방보조 직원은 양파 껍질도 제대로 벗길 줄 모르는 완전 요리 초보가 들어왔는데 한두 달 일하고 그제야 좀 주방일에 익숙해지니까 일을 관두겠다고 해서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해였어요. 하여간 그래서 레스토랑 직원을 뽑는 일은, 특히 주방 보조를 뽑는 일은 꽤 힘듭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원자 중에 한국 유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그럼 중국과 같은 아시아인?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저나 사장님이나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아서요. 가끔이지만 저희 레스토랑에 중국 관광객이 손님으로 오시는데 정말 중국 손님이 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일단 중국에서는 식사 중에 트림이 흉이 아닌지 중국인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오면 정말 어찌나 트림을 크게 자주 하는지 주변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트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느 중국 손님 중에 한 분은 식장에 오자마자 신발에 이어 양말까지 벗는 겁니다. 그때 매니저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예의 있게 말했어요. 주변에 다른 손님도 계시니까 양말은 다시 신어달라고 정중히 그렇게요. 그랬더니 그 중국 손님은 중국말로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난동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 손님들이 오면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도 어느 중국 손님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조용한 중국인 손님들이라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런데 중국인은 역시 중국인이더라고요. 음식을 다 드셨나 싶었을 때 한 중국인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제지하니까 사과는커녕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욕설을 했습니다. 중국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시아 손님만 오면 항상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중국 무례한 손님들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신 사장님은 한국인 유학생 지원자를 두고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지원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면접이나 보자고 권해드렸죠. 당시에도 저는 중국보다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예의 있고 교양 있는 건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도 제 의견에 따르기로 하시면서 대신에 저에게 한국인 유학생 면접 볼 때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얼마 후 한국인 유학생이 저희 레스토랑으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는데 본인 말로는 요리를 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사장님은 요리를 잘한다는 그 얘기를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주방 보조 지원자들이 실제로는 요리를 못하면서 잘한다고 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면접을 보러 온 한국인 유학생이 블랙핑크 제니와 너무 닮은 겁니다. 처음 레스토랑 입구에서 안으로 걸어오는데 순간 블랙핑크 제니가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니보다 키는 살짝 더 크고 얼굴도 더 예뻤습니다. 너무나도 매력 있는 외모였죠. 사장님이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방 보조 말고 홀서빙을 해보라고 제안할까? 저는 사장님의 그 말에 일반 주방 보조를 뽑는 자리니까 계획대로 주방 보조 면접을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국인 유학생 이름은 박선영이었어요. 지금부터는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호칭 대신 선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선영 씨는 자기 말로는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한식당을 하셔서 본인이 가끔 알바를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 요리 실력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걸 인용해서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100%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그 얘기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양파를 써는데 벌써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양파를 써는 실력이 웬만한 요리사 수준은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착착착 리듬감 있고 비슷한 크기로 일관되게 잘 써는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선영 씨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주일에 딱 3일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일주일에 4일이나 5일 정도 레스토랑에서 일해주길 원했지만 선영 씨가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록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했지만 정말 성실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센스가 넘쳤습니다. 레스토랑에 큰 득이 되는 직원이었어요. 정말 요리 실력을 보니 식당집 딸이 맞더군요. 선영 씨가 들어온 뒤로부터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사장님은 선영 씨에게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시급을 많이 더 쳐준다고 제안을 하면서요. 하지만 선영 씨는 학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거절했죠. 사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선영 씨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선영 씨가 신메뉴 개발까지 했다고 우리에게 시식을 해보라고 하였어요. 그 음식은 바로 장조림 파스타였어요. 달짝지근한 장조림과 파스타면이 꽤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장조림 파스타를 신메뉴로 내놓았는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매출을 올린 건 아니지만 손님들의 평도 꽤 좋고 매출도 살짝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장조림 파스타 만드는 거 자체도 난이도가 어려운 음식이 아니기에 주방장님도 신메뉴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레스토랑에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서빙은 사장님 아내분이 하고 계시는데 사장님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서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물론 사장님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드라마틱한 상황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다치셨어요. 사장님 아내분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달 정도는 일하기 힘들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선영 씨가 원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서빙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열심히 서빙 일을 분담해 주셨고요. 저와 사장님 선영 씨 그렇게 셋이서 틈틈이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정말 많은 남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주방장의 요리 솜씨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진기한 현상들이 생기는 건지 따져보니까 그건 바로 그동안은 주방에 꼭꼭 숨어 있었던 선영 씨가 홀에서 서빙을 하기 때문이었죠. 제니 닮은 선영 씨를 보러 오는 겁니다. 정말 저희 레스토랑에 오는 남자 손님들의 매출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지켜보다가 정말 자세히 보니까 선영 씨가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선영 씨가 부럽기도 했고 살짝 질투도 나기도 했죠. 요즘 들어보면 서양인보다도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가진 동양인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동양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여성들이 다들 평균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나 심하게 동안인 건가요? 다들 본인들 나이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국인은 축복받은 유전자인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어쩌다가 보면 한국인 40대들이 외모적으로 보면 저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한국인들은 외모도 훌륭하지만 인성 또한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선영 씨에게 감동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영 씨 때문에 레스토랑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된 건너편. 가게에서 선영 씨에게 몰래 접근해서 페이를 2배로 줄 테니 자기 가게로 오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영 씨는 당연히 거절했다고 하네요. 본인은 돈 몇 푼의 사람 간에 신뢰를 무참히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참 선영 씨만 이렇게 의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은 원래 다들 이렇게 의리가 있는 건지. 저는 둘 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중국인, 일본인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에 감동한 사장님은 알아서 선영 씨에게 페이를 2배로 올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도 레스토랑 매출이 올라서 페이를 2배까지는 아니지만 올려받았거든요. 그렇게 선영 씨는 우리 레스토랑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정말 좋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선영 씨를 서빙 전담 직원으로 만들었고 얼마 후 운 좋게도 또다시 한국인 유학생 주방 보조를 뽑았습니다. 와, 진짜 놀라웠어요. 2번째 뽑은 한국인 직원도 역시 너무 열심히 했고 일머리도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한국은 일을 잘하는 DNA를 타고난 대단한 만족인 것 같아요. 전 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도 매니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레스토랑을 차리면 전 직원을 한국인으로 고용해서 레스토랑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제가 꿈이 너무 큰가요? 근데요, 원래 사람은 꿈은 크게 꾸는 거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인성 좋은 그런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차라리 그냥 제가 한국에 가서 레스토랑을 차릴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사실 여기 체코에 한국인 이민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지금 레스토랑은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인 직원을 2명이나 두었지만요. 그런데 체코에 이민을 오는 이민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겠죠.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굳이 남의 나라로 이민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여간 저는 요즘 여기 체코에 사는 성실한 한국인들 덕분에 너무 즐겁답니다. 지금 이 성실하고 인성 좋은 한국인 직원들과 오래오래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